안녕하세요. 마이스톤H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4월 4일 화요일 오후 4시 56분입니다. 시장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곤 있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 올라간 것들을 이제 소화하면서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상승폭을 많이 즐기다가 이제 매도세를 약간씩 보여주면서 상승의 속도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승이 완전히 종료되었느냐?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파형상으로도 그렇고 기울기가 아직 완전히 줄어들어서 시장이 다시 하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시그널은 없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의정표들 역시도 그렇게 큰 변동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 시장이 지속적인 상승을 해볼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지만 카카오톡에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곤 있지만 이 상승이 영원하냐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한 달 전쯤에 말씀드렸던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가 어쨌든 진행은 되었지 않습니까? 확률상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짚어드려야 될 사항들이 그게 비록 상황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측면에서는 몇 가지 경우의 수 역시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상승이 어느 정도 진행될지는 앞으로 이제 어떤 식의 경제 지표들이 좀 더 발표되고 여기서 저희가 보고 있는 주요 이정표들과 지표들이 그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또 요동을 치면서 방향을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볼지 아니면 여기서 파형을 종료시키고 하락으로 돌아설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락으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능성이 희박한 확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액션들을 취한다고 했을 때 대대적인 폭락이 아니라 하락은 하되 전 저점을 깨지 않는 확률 역시도 존재한다라는 것, 금일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려볼 생각입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보자면 사실 상승 추세로 중치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시황상에서 말씀드릴 부분 혹은 지난주 시황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황 상태를 카카오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언제처럼 장단기 금리 차이고요. 장단기 금리 차는 현재 5%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조정은 하단에 있는 갭 영역을 어느 정도 채우는 영역이 안 되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파형 같은 경우는 1시간봉 그 이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별과 주봉, 월봉을 어느 정도 확인해 봐야 되죠. 대신에 추세선과 추세대 같은 것들을 그래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1, 2, 3, 4, 5 정도로 보이고 있고 여기서 보이는 윗꼬리, 아랫꼬리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이 완료되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완료가 되었다라고 확정은 지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과 시나리오를 검토해 보자면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해요. 5 형태로 내려가면서 아래쪽에 있는 갭을 채우는 것 또는 이런 식으로 아직 하나의 파형도 종료되지 않아서 반등 이후에 하락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보이는 형태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현재로서는 좀 더 하락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페드와치트에서 보시게 되면 다음 FOMC는 29일이 남았고요. 아래쪽에 있는 내재 가치 또는 이제 가능성이라고 하는 probabilities를 보게 되면 기존과 달리 상단을 좀 높였죠. 500에서 525까지 현재 상단을 조금 더 높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3일 FOMC에서는 59% 대략 60%의 확률로 500에서 525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약 2달 정도 유지를 한 이후에 급격한 하락을 시킨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예상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앞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폭이 더 증가할 수 있다. 다시 아랫단에 있는 갭을 채울 수 있다라고 예상할 때 제가 2년물이 좀 더 빨리 급하게 10년물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아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지난번보다 일단 금리 상단은 좀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급격한 금리 하락을 시킨다는 말 자체가 장단기 금리의 역전폭을 다시 양의 영역으로 돌릴 수 있는 사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결국 2년물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10년물이 고정이거나 크게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간격만큼이 결국 플러스 양의 영역으로 바뀌니까
장단기 역전 자체가 정상화가 된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앞서는 상단을 높이게 되었다는 것과 두 번째 급격하게 떨어뜨리는데 그 사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갭이 보이는 거예요. 50bp를 급격하게 낮추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25bp씩을 지속적으로 낮추다가 여기 300에서 325 사이에 있는 영역에서 내년 중순에서 말경으로 넘어가면서 50bp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시점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단을 높이는데 2달 정도밖에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급격한 하락을 시키는데 그 와중에 갭을 만든다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하자면 갭을 만든다는 건 심리적 충격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이렇게 낮춘다는 건 경기가 좋지 않다. 시장이 더 이상 이렇게 고금리를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아랫단에 어느 시점부터 금리를 50bp까지 급격하게 낮춰야 되는 시점이 생긴다면 시장의 어떤 충격이 가속화되어서 금리를 더 빨리 강하게 떨어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모습만 보자면 시장이 여기서부터는 떨어질 수 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금년 중순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미 페드와치들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요. 은행 문제가 터졌지만 해결이 되고 있고 금리를 조금 상단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이 시장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터졌지만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금리 상단을 조금 낮추는 액션들을 보이게 되니까 시장이 급반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금리 상단을 다시 올렸죠. 그렇게 따져보자면 지금은 다시 금리라는 것이 시장의 화두로 조금씩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5월, 6월 전후로 해서는 어떻다고요? 금리가 다시 하락을 시킬 수 있다.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떨어지는 게 시장에서는 더 큰 화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침체, 리세션, R의 공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리세션이 생기면 전형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즉 2020년 3월 전까지는 제로금리의 양적 완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었어요. 그것이 실물 경제의 문제든 금융시장의 문제든 모두 다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면 일사천리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런 결정이 난 이후에 금리가 바닥을 찍고 양적 완화를 한다는 소식만 시장에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buy the dip이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떨어지든 그런 코멘트가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주식을 사모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제가 2020년 3월 전까지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컨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금리의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요. 하지만 2010년 3월 이후부터는 제로금리의 양적 완화를 하니 1년 정도 지나서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시켜야 되는 사이클이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금리를 상단을 몇 퍼센트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4%까지 올렸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터지게 되면요. 금리를 또다시 제로금리까지 낮추고 또다시 돈을 풀지 않으면 시장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바닥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전 세계 은행들이 모두 다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2010년 3월처럼 행동한다고 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시장은 상승을 할 겁니다. 혹은 떨어지는 폭이 줄어들거나 거의 떨어지지 않는 수준까지 올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아르헨티나 사태를 보면 알아요. 아르헨티나, 터키 이런 시장들 같은 경우는 동일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주식의 하나를 들고 온 거예요. 그 주식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 금리를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돈을 풀다 보니까 어떻죠? 이런 식으로 상승폭이 점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주식 같은 실물자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게 되는 겁니다. 모든 물가가 상승하는 초인플레이션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금리를 올리지 않았나요? 전 세계가 금리를 다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돈을 지속적으로 푸니까 이런 식으로 돈이 풀리는 상황에 주식이 급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명목상 눈에 보이는 숫자는 점점점 늘어나지만 실제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식의 가격, 실물의 가격이 이런 식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터져서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2020년 3월처럼 돈을 무한대로 양적 완화를 하게 된다면 전 세계 증시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급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까지의 공식이 무너지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면 시장이 일단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는 상황이라도 바이 더 딥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런 커멘트들이 정부에서 나오게 되면 주식이 얼마 떨어지지 않고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려고 하면 기존보다 즉 2020년 3월보다 더 많은 금액을 풀어야 돼요. 시장이 더 커졌기 때문에 시장을 받치려고 하면 더 많은 돈을 무한대로 풀고 더 기간을 길게 해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시장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초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보다 적게 혹은 시장이 만족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을 얘기하거나 금리 인하폭을 얘기한다면 시장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프레드 자료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것은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에 대한 자료입니다. 최근 몇 개월 정도를 보시게 되면 2020년 5월 이후로 연준의 자산 규모는 이런 식으로 줄고 있었어요. 그런데 3월 달 들어서 SVB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다시 기존에 풀었던 양들의 대부분 50% 이상을 다시 풀었죠. 최근에 다시 이렇게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났던 규모 대비 줄이는 속도가 약하죠. 이 부분이 현재 어떻게 해석이 될지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습니다. 즉, 의견이 분분하다는 건 향후에 정책 당국이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해서 돈을 더 줄일 거냐, 늘릴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 대비 떨어지는 각도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승 각도는 가파른데, 즉 돈을 엄청나게 빨리 급하게 풀었었지만 줄어드는 속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시장이 안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니까 돈을 풀잖아. 그러면 시장이 무너질 수 없겠구나.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심리를 시장에다가 풀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장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하는 시그널을 여기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시장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겁먹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점점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더 하게 되니까 실물 가치를 보존하려고 하면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주식의 가격이 명목상 올라가겠죠. 실질 가치는 돈의 가치 때문에 점점점 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에 따라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명목상으로는 몇 배씩 더 오를 수 있는 상황 역시도 생길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을 좀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지표들, 앞서 보셨던 프레드 자료라든지 페드워치2라든지 이런 수많은 자료들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장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반호할 건 아니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데이터 점검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영상의 처음과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문제가 터진다고 했을 때 각국 은행과 정부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가 사실 우리가 P52를 진행하고 있는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내 가족과 내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학습해 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